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학교별로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수험표를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공모에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 영월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고성 지역의 소규모 학교 3곳이 일부 수업을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인 둘의 학교를 운영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경일 고성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학교별로 예비 소집이 실시돼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차례대로 수험표를 받습니다. 수험표를 받는 순간 비로소 수능 시험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큰 시험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정리해서 무사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수험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합니다. 12년 동안 공부한 것이 한 번에 끝나 너무 아쉽지만 그동안 노력한 수고들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격려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풀어도 정답! 찍어도 정답! 수능 대박!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해보다 238명 감소한 14,905명이 수능에 응시하고 7개 지구 44개 학교에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고 시계도 전자식이 아닌 아날로그 시계만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자신의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수능일인 내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SOC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칩니다.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지만 이를 통과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대상 사업이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과 철원을 잇는 63km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추진된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도 3번이나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까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와 협의해 12월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타 면제 사업 공모에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라도 건지긴 해야죠. 아마 해줄 겁니다. 그 균형위원회에서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를 설득해 몇 개의 지역 SOC 사업을 예타 없이 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연중보도 우리 아이들 시간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일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는 둘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화를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노래도 부르며 한마디 한마디씩 수화 노래를 익혀갑니다. 원래는 한 반에 4명뿐인 교실이지만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성 지역 작은 학교인 도학과 동광, 이능초등학교가
공동 교육 과정인 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거는 그 인원수가 조금 팀을 나누기 좀 힘든데 여긴 팀 나누기도 쉬웠고 활동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과학과 체육 등의 수업을 연간 40시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에서 수업을 협력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과 또 함께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런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성과가. 둘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체육관 등 공동 교육 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동 수단이 조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도학, 이능, 동강 다 세 학교가 다 목적실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체육관 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교육부 기준 통폐합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 비율은 51.6%로 절반을 넘습니다. 도내 작은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교실이 대안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과 서울을 오가는 ITX 청춘 열차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주말 동안 열차 좌석의 절반 이상을 표값이 비싼 용산에서 춘천 구간으로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I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친정집을 찾는 최묘경 씨. 최 씨는 얼마 전 청량리역에서 춘천으로 돌아오는 표를 예매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청량리역 출발표는 매진인데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표를 검색해보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던 겁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더 내고 용산역 출발표를 구매해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코레일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익을 내기 위해 꼼수를 쓴 거라고 주장합니다. 청량리하고 왕십리도 분명 정차하는 역이고 거기서 승차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배정된 좌석이 너무 적어서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 일반석 현황입니다. 왼쪽은 용산 출발, 오른쪽은 청량리 출발. 분명 같은 열차인데 청량리역만 매진입니다. 반대로 춘천역에서 용산이나 청량리를 가는 표도 상황은 마찬가지. 청량리역 출발표가 매진인 상태에서 남아있는 용산역 출발표를 직접 세어봤습니다. 2층석과 자전거석, 특수석을 제외하고 총 282개 좌석 가운데 138개가 빈자리입니다. 예매가 이미 된 좌석을 뺀다 해도 절반이나 됩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 표를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되자 3일 전까지만 용산역 표를 확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객 보호를 위해 일부 주말 열차에 한해서 출발 사흘 전까지만 좌석을 보호하고. 하지만 취재진이 전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자 이내 말을 바꿉니다. 다시 확인했는데요. 2014년까지 가 사흘 전까지 좌석 보호 이틀 전부터 해제고 2016년부터 24시간 전까지 좌석 보호고. 문제는 코레일 측이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구간별 좌석 확보율과 역별 이용객 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승객들은 계속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경일 고성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일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한 건설업자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만 원의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사무장을 통해 연설원에게도 5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신 정권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해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릉의 60대 남자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77년 공군 비행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6살 조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강원도의 사업소 형태로 폐광지역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유관기관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센터는 중앙단위 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단위 기구입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동해양 컨테이너 하치장 조성과 항만 정책을 다루는 강원도의 국단위 부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동해양에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자파 부두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하치장이 없어 활성화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관계 당국이 협력해 컨테이너 하치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또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만큼 도내 항만들이 북방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단위 부서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이전 논란이 현 위치에 남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는 미술협회 등 지역 예술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립미술관 이전 논의와 검토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대도호부 관하 일대에 문화벨트를 만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옮기기로 하고 이전 대상지로 시립미술관을 검토했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선관위와 협의해 다른 이전 장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